영화는 초반부터 남녀의 강렬한 정사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절정에 달했을 무렵 분발의 여성은 침대 한켠에 숨겨놓았던 송곳을 꺼내 남자를 마구 찔러 살해합니다. 다음날 아침 담당 형사 닉과 거스는 사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살해당한 남자는 가수였고 침대에 손이 묶인 채로 죽어 있었으며 그곳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얼음 송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닉과 거스는 남자가 죽기 직전 같이 클럽에 갔던 여자친구 캐서린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닉과 거스는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캐서린이 아닌 그녀의 친구 록시가 있었습니다. 록시는 형사들에게 캐서린은 바닷가 근처 별장에 있다는 사실과 그녀를 의심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충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닉과 거스는 정원이 딸린 호화로운 바닷가 별장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캐서린 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녀는 형사들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거침없는 대답과 함께 차갑게 쫓아버립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닉은 전 여자친구이자 심리상담가 베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베스와의 상담 중 닉은 지난 몇 달 동안 금욕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고 일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사이 형사들은 용의자인 캐서린을 조사했고 그녀는 부잣집 외동딸에 뛰어난 두뇌를 가졌고 어렸을 적 보트 전복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110 million. You're shitting me. Published a novel last year under a pen name. Want to know what it's about? It's about a retired rock and roll star who gets murdered by his girlfriend. 이런 심증을 바탕으로 닉과 거스는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들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는 캐서린은 형사들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닉은 집을 둘러보다 우연히 거울에 비친 그녀를 넋이 나간 듯 쳐다보게 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한동안의 금욕 생활로 욕구가 쌓일 대로 쌓인 닉은 점점 그녀에게 빠지게 됩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새로 쓰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마치 닉과 자신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변호사조차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경찰의 신문에 맞서게 됩니다. 형사들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하며 취조실 내의 모든 남자들을 쥐락펴락하며 농락합니다. No. Johnny liked to use his hands too much. I like hands and fingers. Did you kill Mr. Boz, Mr. Ramel? It's nice. You want me to take a lie detector test? 거짓말 탐지기마저 그녀의 모든 알리바이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며 여유롭게 경찰서를 떠나게 됩니다. Sure. Thank you. Rough day? Not really. 그녀를 바래다주는 차 안에서 닉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그녀에게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가 새로 쓰는 소설 내용에 따르면 형사인 자신이 다음 범행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Don't you, Nick? Thanks for the ride. Phil, don't let this one slide. 온통 캐서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예민해진 닉을 위로해주던 전 여자친구 베스와 그날 밤 관계를 맺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거칠게 그녀를 대하는 닉에 베스는 그가 변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동창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I'm telling you.
한편 경찰서에서는 닉에게 그녀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Nick, you see where she leads. 멀리서 하루 종일 관찰할수록 아름다운 캐서린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초적 본능에 끌리게 됩니다. Hazel Dopkins. Nice little housewife, 3 little kids. One day out of the clear blue sky, she does them. All of them. Said she didn't know why she'd done it. 다음날 닉은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No, come on in. Using you for my detective in my book. You have something against ice cubes? 캐서린에게 어젯밤 일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오히려 닉의 과거 살인 기록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In 5 years. Name from the present? What about Hazel Dopkins? Hazel's my friend. Well, your friend took out her whole family. 닉에게는 범죄 용의자로서의 캐서린이 필요하고 캐서린 역시 새로 쓰는 소설 속 모티브로서의 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That's why she killed herself. 그로부터 며칠 뒤 자신의 전과 기록을 캐서린에게 팔아넘긴 의심을 받는 동료 형사 닐슨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Give me your gun, Nick. You think that? 닉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치 캐서린이 형사들에게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닉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제대로 된 정신과 감정이 나오기 전까지 휴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료 형사 닐슨의 죽음 또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캐서린의 덫이라고 굳게 믿는 닉은 혼자서라도 그녀의 뒤를 캐고 다닙니다. I take the risk. To see if I can get away with it. Do you have any Coke? Got a Pepsi in the fridge. 캐서린은 자신을 미행하는 닉을 다 예상했다는 듯 다음 행선지까지 얘기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목숨을 건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Play? Fine. I can play. Everybody she plays with dies. What that's like. 예정대로 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뜨거운 감정을 확인하고 목숨을 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Don't leave her alone, I'll kill you. 다음날 해변을 거닐던 캐서린은 어젯밤에도 그렇고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낼 때면 항상 록시가 지켜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록시와 캐서린은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You'll just fall in love with me. I'm in love with you already. 그날 밤 닉은 거스와 술자리 후 집으로 가던 길에 의문의 차량에 사고가 날 뻔합니다. 캐서린의 지심을 직감적으로 느낀 닉은 차를 몰아 그녀를 쫓아가게 됩니다.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궁지에 몰린 의문의 차량은 다리에 떨어져 운전자는 직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놀랍게도 캐서린이 아닌 록시였던 것입니다. 과연 캐서린의 주변에 일어난 살인사건은 모두 록시의 짓이었던 것일까요? 닉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록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캐서린을 찾아간 닉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캐서린이 기억하는 록시는 오히려 질투는커녕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흥분했었다고 얘기합니다. She got excited. 그렇게 그녀는 예전 대학 시절 얘기를 하는데 리사 호버맨이라는 여자와 딱 한 번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자신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녀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I thought you didn't make confessions. I never did before. 그 얘기를 들은 닉은 리사 호버맨이라는 여자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수소문 끝에 대학 시절 캐서린을 모방하고 다닐 리사 호버맨이라는 여자는 닉의 전 여자친구이자 상담가인 베스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닉과 만난 베스는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을 따라한 건 캐서린이었다고 강한 부정을 하게 됩니다. Fixation on me. She said it was you. Did dye my hair. It had nothing to do with her. I was a. 그리고 교활한 그녀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경고해 줍니다. She's brilliant.
닉을 찾아간 캐서린은 베스와 자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닉에게 당시 학교 경찰과에 신고를 했었다고 얘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Campus police and file a report. I suppose you still think I killed people too. 그래서 그 신고 기록을 찾으러 갔지만 이미 살해당한 동료 형사 닐슨이 1년 전에 가져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Tell him to bring it back, Lee. He's had it a whole year. 그렇게 닉은 베스가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려고 뒤를 캐고 다니는 닐슨을 죽이고 캐서린을 모함하려고 로카스를 죽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따로 조사를 하던 동료 형사 거스는 두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대학 시절 캐서린의 룸메이트 연락을 받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고 엘리베이터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해 버립니다. 뒤늦게 눈치챈 닉은 그곳에 있던 베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총을 겨누지만 협조에 불응하자 그녀를 쏘아버리게 됩니다. You still like girls, Beth? Take your hand out of your pocket! 정리를 하자면 대학 시절 베스는 캐서린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녀의 모든 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베스를 캐서린은 경찰과에 신고하면서까지 멀리하게 되고 베스는 그럴수록 캐서린의 주변에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녀는 치밀하게 이름까지 바꾸면서 자신을 숨기게 되지만 닉의 동료 형사들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는 닐슨과 거스를 차례차례 죽이게 됩니다. You remember what the other guy's name was? Nielsen? Nielsen, yeah. That was it.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들이 그녀의 자택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방 범죄를 위한 캐서린의 소설책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기사, 그리고 닐슨을 살해할 때 쓴 총이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기자들에게 모든 증거가 베스를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하며 그녀가 범인임을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학 시절 캐서린이 베스를 경찰과에 신고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TV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캐서린은 닉을 찾아가게 되고 Lose you. 그곳에서 닉과 관계를 가집니다. What do we do now? Raise rugrats and live happily ever after. Hate Rugrats. 이후 대화를 나누면서 죽일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닉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무 일도 없이 영화는 침대 밑에 얼음 선 곳을 보여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영화는 결말까지 봐도 진범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궁극적인 범인은 캐서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녀가 거짓말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는 이유는 뛰어난 두뇌로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해 직접 살인이 아닌 주변 살인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간접 살인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동생 살인범 록시와 일가족 살인범, 그리고 전남편 살인범 베스와 과거 우발적 총격살인을 한 닉까지 모두 캐서린의 소설 속 도구로 이용한 지능범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캐서린의 원초적 본능인 성적 욕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